첫 번째, 일단 10조. 10쪽에 과학의 기본량. 과학 기본량이면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 사실은 기본량을 잠깐 좀 꼭 외워라 하는 것만 좀 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이야기할게. 우리가 자연 현상들이 있어. 자연 현상. 근데 사실은 이 자연 현상,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게 다 자연이지. 그런데 얘들을 갖다가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걸 측정을 하고, 기록을 하고 했었을 때, 얘들이 시간하고 공간적인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을 하고 기록을 해줘야 돼. 그치? 근데 이 자연현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크기가 너무 다양한 거야. 크기가 너무너무 다양하다. 어떻게 다양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크기는 쉽게 얘기하면 원자, 분자, 이온. 혹시 얘를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지? 맞지? 심지어 세포도 눈에 안 보이는데 세포도 원자, 분자로 돼 있을 건데 너무너무 작단 말이야. 그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지? 그러면 감각 기관으로 관측을 할 수 없는 거라.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시세계. 너희들한테 책의 10쪽에 쫙 보면 왼쪽에 미시세계, 거시세계 있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거시사회학 이런 식으로 있거든. 미시세계, 거시세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나노 수준이라 이야기합니다. 나노 수준. 나노라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9제곱 되는 거. 정말 작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다. 근데 이 크기가 커지면 어디까지 커지느냐? 당연히 뭐 지구, 태양, 우주까지 커져버린 거야. 그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진짜 큰 거. 하지만 얘는 감각기관, 망원경 이용해서라도 눈으로 볼 수 있지. 그러면 감각기관을 이용을 해서 감각기관으로 측정, 관측이 가능하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 거시, 세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크기가 그런가 하면 지금 크기 말고 크기, 공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시간은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시간 역시 마찬가지지. 시간 역시 크기, 공간, 시간 역시 어떻게 되냐면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 아토초. 저번 시간에 쌤 잠깐 이야기인데 A란 아토초. 이게 뭐냐면 세크 알지? 세크. 초. 나 혹시 세크가 왜 나왔어? 안 적어도 돼? 우리가 미닛 그치? 이거 아워 시간을 갖다가 쪼갰다. 작게 쪼갠 게 미닛 분대째. 이거 한 번 더 쪼개봐봐. 한 번 더 세컨드 미닛 이렇게 해서 줄여서 세컨드 하다가 에이 말고 세크 해서 초가 된 거라. 근데 고등학교 2학년들 문제 풀다 보면 밀리세크라고 나와. 애들 지금 이게 뭐예요?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인 거야. 이 정도 수준까지 그냥 고등학교 때 하는 거야. 이랬나? 그러면 아토초는 뭐냐면 이런 원자 되게 작다 이가. 원자 핵이 있었고 핵 옆에 여기 전자가 돌고 있거든. 휙 도는 그 빠르기. 한 바퀴 도는데 10의 마이너스 15초. 그러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15개 하고 분의 1초 만의 전자 옆에 전자가 한 바퀴 돌더라. 정말 작은 시간도 있다. 이렇게. 됐나?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시간 긴 거는 어떤 시간이 있느냐? 1년. 이렇게 긴 시간들도 있다는 거지. 이랬습니까? 거시세계, 미시세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크기 얘기할 때도 얘들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않나? 1AU, 1파섹, 별까지 거리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되게 큰 거 있었지. 그치? 그런 것처럼 시간도 진짜 짧은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구 공전하는데 365일. 이 정도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달까지 가는데 며칠 이렇게 걸린다. 긴 시간이라고.
이랬습니까? 아, 이런 식으로 자연현상을 이야기할 때 시간, 공간이 다양하더라. 이랬나? 그러면, 자, 책을 살짝이 한번 봐봐. 책을. 살짝이 한번 봤었을 때, 너희들한테 10쪽에 미시세계, 거시세계 나와 있는 거 있거든. 됐나? 그러면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자연현상 탐구할 때. 자연현상의 규모에 따라 밑줄. 자연현상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시간과 공간을 측정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야 혹시 전자가 돌아오는데 얼마 몇 분 걸려? 택도 없는 얘기잖아. 그래서 못 되는 거잖아. 원자 크기 보는 제일 건데 이런 자될 원자 크기 구할 수 있나 없나? 못 구하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있고 내가 뭘 관찰할 거냐 어떤 걸 측정할 거냐에 따라서 그 크기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적당한 방법을 찾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해되겠나? 오케이. 그렇다면 자, 그 밑에 내려가 봤을 때 2번에 시간과 공간의 측정 이렇게 돼 있지. 시간, 공간의 측정. 자, 얘들한테 시간, 공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많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러면 시간을 측정하고 공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시간부터 먼저 이야기할게. 시간. 과거에 시간 어떻게 측정한지 아나? 과거에 해시계 그리고 달의 위치. 예전에 안카던 선생님이 할머니가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가서 있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달이 저쯤 있으면 아이고 몇 시쯤 됐다 한 5시쯤 됐다 밥 해야 되겠다. 할머니 귀신인 줄 알았어. 집에 쫓아 들어가 보니까 진짜 5시 다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달 모양이고 어디쯤 있으면 몇 시다. 쌤도 계산할 수 있어. 과학 배우고 난 뒤에. 진짜 몰랐을 때는 할머니 귀신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막 쫓아가서 봤는데 실제로 시계가 맞더라. 그래서 과거에는 해나 달의 위치 갖고 시간을 알아냈어. 그러다가 쌤 좀 어릴 때 어떻게 진자 운동 이거로 시계를 알아냈단 말이야. 우리는 진자 운동이 뭐지? 똑딱똑딱 흔들리는 거지. 이게 무슨 시계를 알아냈냐? 자, 옛날에 아빠는 좀 얘기했는데 자, 집에 거실에 이런 시계가 하나 있었어. 12, 3, 6, 9. 자,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집에 진짜 시계 하나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 그리고 그 밑에 시계 똑딱똑딱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어. 그럼 사실은 이게 건전지가 들어간 게 아니야. 건전지가 아니면 어떻게 가냐고? 태엽을 감아. 태엽을 감고 그 태엽을 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똑딱똑딱 흔들어 놓으면 흔드는데 태엽이 좀 도와주긴 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그럼 얘가 한 번 흔들릴 때마다 얘를 초침, 분침을 돌리는 거지. 그래서 학교 간다고 또 나간대. 언니야, 오늘 우리 학교 노는 날이야? 이러면서 갔어. 아닌데 학교 또 도착했는데 9시 몇 분인 거야. 우리 분명히 7시 몇 분에 출발했는데. 무슨 얘기다? TV 꺼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집에 시계가 똑딱똑딱 얘가 태엽 감긴 게 다 풀려가서 안 간 거지. 덜 간 거지. 그래서 우리 집 분명히 7시 몇 분이라서 밥 먹고 출발했는데 되게 여유있다 이러면서 막 가는데 학교가 다 수업하고 있는 거야. 왜 학교 전화 안 하냐고. 전화기 그렇게 활용이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뭐 몇 대 있고 그랬을 때. 어디 살았냐? 대구. 이제 대구 그런 수준이 있었다. 그래서 진자시계 이런 게 있었다. 됐나? 그러면 요즘은 이런 시계가 이런 게 아니란다. 요즘은 세슘 원자시계라고 있거든. 세슘 원자시계. 무슨 얘기냐면 이 세슘 원자에서 빛이 나. 빛이. 근데 이 빛이 진동을 하거든. 진동. 1초에 약 90억 회. 놀라지 말아요. 1초에 흔들리는 횟수가 90억 넘는다고. 안 믿기지? 잠깐만. 책에 발에 그 페이지 10쪽 제일 아래쪽에 세슘 원자식이라고 돼 있나? 찾았습니까?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 이게 90억, 91억, 9263만 1770번 이렇게 되거든. 빛이 1초에 90억 번 이렇게 떨리는 거야. 근데 이게 필요해요? 필요한 거야. 혹시 집에서 엄마 아빠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이런 거 쓰시나? 뭔데?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범지구. 지구 전체에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추적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휴대전화에도 있었고, 옛날에 휴대전화 이렇게 막 표시가 되진 않는데 요즘은 옆에 맛집 검색 이런 거 해도 내 위치 이렇게 딱 누르면 내 위치에서 정말 딱 되지, 그지? 그게 GPS라는 거지. 그다음에 엄마 아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우리 차 위치 도로변 막 가지, 그지? 그렇게 되었을 때 범지구, 이 넓은 지구에 개미보다 작은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위치가 확인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와, 이 위에 인공위성들이 막 떠 있어. 됐나? 내가 갖고 있는 셀폰, 휴대폰이 있는데, 이 인공위성이, 자, 내 위치가 어디고, 내 시간이 몇 초다, 이렇게 딱. 시간이 딱 돼. 그리고 얘가 쫙, 얘들이 각각 지 위치를 내한테 딱 알려줘. 그럼 내 기계가 얘들의 위치와 시간을 갖다 딱 받아들여. 얘가 계산하는 거야. 계산을 해서 뭐가요? 우리가 시간하고 속력 알면 거리 아는 거거든. 근데 얘한테서부터 오는 빛이 전파가 몇 초 만에 왔다가 딱 계산이 돼.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개의 인공위성이 위치가 정해져 있고 여기서 왔던 게 얘들로부터 각각 내 위치가 어디다 이렇게 되면 딱 정확하게 점처럼 찍히는 거야. 물론 아직은 그건 안 돼. 얘가 6층에 있구나. 2층에 있나? 엘리베이터 탄다고 1층에 있나? 이건 측정이 안 돼. 하지만 이쪽에 있다는 건 측정이 된다는 거지. 아마 심심하면 오늘 이어폰 놔두고 가고 집에 가서 위치 검색해봐. 학원 위치로 GPS 딱 뜰 거라. 이해되겠나? 그런 식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정밀하게 시간 측정이 돼야 돼. 됐나? 그럼 얘가 그럼 90억 분의 1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렇게 쭉 분의 1초 단위로 될 거니까 정말 짧은 시간도 다 측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랬나? 그러니까 정말 미세한 차이로, 정말 미세한 차이인데 잘못하면 여기고 잘못하면 저쪽 건물 될 건데 정말 미세하게 측정이 된다는 거지. 엄마 아빠 운전할 때 보면 고속도로 막 입체로 됐을 때 근데 그거 희한하게 이쪽 쫙 달 따라가거든. 그 이유가 위성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위치 추적이 되는 거라. 아주 짧은 단위 시간으로. 그래서 얘를 이용하니까 그렇게 정확해질 수가 있다. 이해됐나? 됐어. 그러면 일단 너희들 봤을 때, 자, 책을 잠깐 볼게. 책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동그라미 1번. 과거에서 측정 어떻게 했느냐? 과거는 거시 동그라미, 측정만 동그라미. 과거에선 눈으로 보는 것밖에 안 됐어요. 시간도 공간도. 지금 일단 시간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시간 측정. 태양의 위치, 달 모양, 밑줄. 태양의 위치 이용했는 게 앙부 일구제. 그치? 좀 더 나가서 실내에서도 볼 수 있는 요게 진자 운동, 똑딱똑딱 하는 그게 진자식이다. 됐나? 그래서 눈에 그 정도만 측정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인공위성 같은 데 하려고 하니까 세슘 시계가 되면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현대적인 측정, 시간 측정에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 밑줄. 그 원자가 누구라고? 세슘. 세슘 원자시계. 세슘 어떻게 적는다고? CS. 세슘 원자시계. 이해됐습니까? 그거로 정밀하게 측정을 한다. 90억 분의 1초 단위로 할 거니까. 잘 됐나?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 측정이라서 옛날에 두리뭉실하게. 왜 내가 그런 거 들어봤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아하, 그럼 자시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있으니까 대충 저쯤이구나. 자시를 지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 정도 수준이다가 지금 90억 분의 1초 단위로 이야기하더라. 됐습니까? 상당히 정밀하다.
그러면 시간 말고 거리는 어때요? 해봐야지. 거리. 혹시 너희들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예요? 아, 우물이 있었어? 탑이 있던데? 섬탑이. 아, 시에네. 알렉산드리아. 뭐 했지? 지구 크기 측정했지. 근데 지구 크기 측정이 그때 한 10% 정도 크게 나왔거든. 이유가 뭐냐? 자, 달 갖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해가지고 너무 뒤다. 이제 규빈 네가 해. 해서 거리 재는 거지. 발로 이렇게 가면서 신발 하나, 신발 둘, 신발 셋. 거리가 정확하겠나? 정확하지 않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어떻게 했냐면 자, 예전에 너희는 요즘 옷 사러 가면 어떻게? 딱 보고 몇 센치 이렇게 길이 몇 센치를 다 뜨잖아. 우리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하냐고? 엄마가 옷 사러 갈 때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근데 지금 게 네 뼘이면 더 길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거야. 허리인데 뭐 한 뼘, 두 뼘 이렇게 재가지고 아빠 손하고 엄마 손하고 다르니까 아빠 손을 세 뼘 이랬으면 엄마 손을 세 뼘하면 또 안 맞는 거라. 그렇게 대충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한 뼘, 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신체 일부를 이용해서 길이를 쟀다. 됐지? 자, 밑에 봅니다. 밑에. 자, 그래서 거리 이야기할 때 신체 일부 요거만 적어놓고 근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뭐를 이용할 거냐? 빛속력을 이용할 겁니다. 빛속력.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 일단 요거만 한번 적어보자. C. 다른 말로 뭐라고? 광속. 빛의 속력이다. 빛 속력은 얼마나 빠를까? 10의 8제곱 미터 퍼 세컨드. 1초 동안 10의 8제곱 미터를 간다. 그나? 그러면 1초 동안 10의 8제곱 미터는 상상이 안 돼요.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 지구 되게 조그마한 갑다, 그지?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다. 이랬습니까? 자, 그럼 밑에 책 봅니다. 일단 동그라미 1번에 과거 길이. 신체 일부. 일정한 길이 막대. 이렇게. 이런 걸 이용을 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손가락 마디 길이, 발걸음 폭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런 거 책에 이용을 했다라고 됐었고, 자, 2번에 동그라미 1번. 과거의 거. 길이 측정해. 그리고 밑에 내려서 현대적 시간. 시간 측정 어떻게 한다고? 했지, 그지? 세슘으로. 밑에 길이 측정 어떻게 한다고? 빛의 속력이 일정 밑줄. 빛 속력, 광속 일정한 거라. 됐지? 그럼 자, 어떻게 하느냐? 좀 가르쳐 줄게 라고 했는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아이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어떻게 구할까? 했던 기억나나?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달의 크기 측정, 닮은비를 이용한다. 그런데 과학자가 미리 지구에서 달까지 실제 거리를 측정해 줘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포개는 걸로 간접적인 걸로 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미리 안다 그랬지.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빛을 갖다 탁 보내. 탁 반사. 되돌아온다는 거지. 맞습니까? 빛을 보냈더니 튀웅 반사돼서 오는 시간이 있어. 무슨 시간? 왕복 시간. 그러면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 빛의 속력에다가 자, 니 저 가서 언제 도착한지 쟤 못하니까 왕복해서 왔지. 왕복했는 시간의 절반 해서 왕복했는 시간. 두 개 곱해가지고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가 된다는 거지. 이랬습니까? 이렇게 하면 약 38만 킬로미터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랬나? 학교에서 측정 부분이 혹시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으면 쌤들이 예시해서 제자 이런 얘기 하거든. 조금 잘 봐야 된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자, 근데 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만약에 우리가 자, 오른쪽 페이지 보면 현대 측정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측정을 할 거야. 현대 측정 기술을 이용해서. 과거 구구식 말고. 그러면 지금 그런 얘기나 처음에 딱 나온 게 인공위성 확인 시스템, 위치 확인 시스템.
그러나 GPS. 이게, 나노 초 단위로 얘들 나눠서 가야 될 거고, 그리고 빛속력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을 해서 최첨단 아주 정밀한 것까지 다 될 때, 그치. GPS 가능할 거란 거지. 그리고,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 시간과 공간에서 인간의 경험 범위가 확장되었다. 안 보이던 것 붙어서 아주 멀리 있는 안 보이는 것까지. 우주 공간까지 확대가 된 거거든. 자, 볼게. 일단 선생님이 정말 작은 거는 원자 크기 구할 때. 혹시 원자 크기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원자 크기.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지. 그럼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니까 우리 이런 거 줘요. 엑스레이. 엑스레이 뭐 알지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뼈 사진 이런 거 찍힐 때. 그런 것처럼 원자에다가 분자에다가 엑스레이를 줘요. 나 뭔가 좀 다르게 보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수소는 얘는 원자 상태로 있지 않아. 원자 상태로 있으면 측정이 안 돼. 수소가 분자 상태로 있었을 때 여기 원자핵이 있고 여기 원자핵이 있어. 나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거리를 엑스레이로 찍고 그리고 난 뒤에 그거 절반만큼이 원자 반지름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를 엑스레이를 쪼여서 원자핵과 원자핵 이 사이의 거리를 재고 그걸 절반으로 한다. 말 되겠나? 응. 아마 학교에서 이런 얘기도 있을 건데, 자, 두 번째 전자현미경 밑줄.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 책에 보이는 거, 책에 있는 거. 광학현미경 우리 눈으로 보는 현미경제. 그거 말고 전자현미경 눈으로 보는 거 아니다. 전자가 움직였는 걸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해서 기록을 한 다음에 컴퓨터 영상으로 확인을 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 전자현미경 실제로 전자로 할 거니까 나노 단위 엄청 작은 것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GPS 엄청 범지구적인 건데 너희들한테 아주 미세한 이동거리 고속도로에 가는 것도 측정 다 됐지. 그리고 그 밑에 전자현미경으로 되게 작은 원자도 됐지. 마지막 줄에 뭐도 있어? 우주망원경 체크하고 우주망원경은 얘를 허블망원경 들어봤지? 그치. 허블망원경이 1990년도에 쫙 우주에 대한 관측이 쫙 열리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뒤에 보면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돼 있나? 그치. 허블 망원경 내가 받는 웬만한 책들은 다 허블 망원경이 사진 찍어서 만든 건 맞아. 쌤 어릴 때 그래 엄마가 사진 찍힌 거 사줄 때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데 책 한 권 사진 몇 장 안 들었는데 10,000원씩 했어. 그 시절에. 과학사진 나온 거 최첨단으로 듣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 그때 우주사진 이런 거 막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허블 망원경이 만들었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허블 망원경이 한 30년 쓰고 수명 다 했단 말이야.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초신성 폭발하는 거 별이 탄생하는 위치 뭐 행성상성운 퍼지는 거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이 별까지 거리 이 별의 나이 모든 게 계산 가능한 거야. 그래서 책에서 봤을 때 우주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끝에 전체의 나이, 거리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아주 가깝고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우리 모든 걸 다 측정을 하고 있다. 이제 뒷페이지 갑니다. 뒷페이지. 그럼 이런 모든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본량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저번 시간에는 기본량 한번 했던 기억나나? 기본량 국제 단위계 SI 국제 단위계 여기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 자, 7가지 더 외운 사람 손. 다 외운 사람 손. 이 정도면 다 외우지 않나? 들어온 사람 있는 갑지. 자, 불러라. 뭐 있더노? T, L, M, I, T, L, N. T, L, M, I, T, L, N. 됐나? 빨리 쫙 썼나? 7가지. T, L, M, I, T, L, N. T가 뭔데? T가 시간. L이 랭스. 길이 M이 질량, I가 전류 세기, T가
템퍼러처, 절대온도, 절대온도, L이, 광도, N이, 물질의 띄우고 양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외워야 된다. 나중에 외워야지 안 외워진다. 지금 외워야 된다. 자, 시간의 단위 뭐 쓸까? 일단 초, 길이 단위 미터, 질량 단위 쟤는 뭐 쓸까? 뭐 쓸까? 질량은 우리 중학교 때 할 때 기본이 킬로그램, 졸다께도 킬로그램이었지. 전류세기는 암페어, 땡큐. 절대온도는 켈빈, 그렇죠. 광도, 칸델라. 자, 물질의 양은 몰, 그렇죠. 몰. 이렇게 되는 게 있었다. 그럼 이 기본량을 이용을 하는데, 기본량, 얘들로 있다가 유도량을 이야기할 거거든. 유도량 이야기하기 전에, 자, 이 말을 적어봐. 기본상수. 기본상수.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본상수. 자, 책에 잠깐만 봐라. 책에 읽고도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다. 동그라미 2번에, 어디에? B에 2번에 동그라미 2번. 국제 단위계. 국제 단위계라는 게 그 위에 1번에 SI가 있어. 거기서 정해있는 게 이렇게 7가지가 있는 거라. 거기에서는, 자, 이제 밑줄 한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본 상수 네모 박스. 자, 뭐라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본 상수를 정해야 돼. 그게 어떤 얘기냐면, 자,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부품을 만들었거든. 이 부품을 다 딴 나라에 수출을 했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갖고 왔더니 어머나 부품이 사이즈가 안 맞아요. 너무 커요. 못 쓰겠어. 이러면 어떻게 되노? 그냥 그럼 망했지. 맞지? 필요하다 해서 실컷 만들어서 보냈는데 어머 사이즈가 안 맞아. 이러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지. 그치?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딴 나라에 거 필요해요라고 해서 수입을 딱 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 이러면 못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만약에 모든 나라에서는 똑같은 크기를 똑같은 길이로 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옛날에 미터법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나라는 요걸 갖다 1m로 한다. 근데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 신발은 어느 나라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회사 제품이냐에 따라서 내 신발 사이즈가 한 5mm 정도 차이가 날 때가 있잖아. 이게 신발이니까 좀 작네, 이러고 넘어가는데 기계면 이게 안 되거든. 맞지? 그래서 어떻게 요 기본 상수에 해당하는 길이거나 질량이거나 이게 기본이 된 딱 정해진 게 있어. 그걸 국제 단위계 정해서, 자, 너거 나라도 다 기본을 딱 주는 거지. 끝나? 그러니까 요 길이에 맞춰서 만들면 딴 나라 가더라도 온도 달라져서 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 길이가 딱 맞도록 돼 있단 말이야. 이랬나? 그런 게 이제 기본 상수인 거야.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똑같이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 형태. 그런 게 기본 상수다. 이랬나? 그래서 그 밑에 뭐 미터법 이런 게 있구나.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 넘어갈게. 그 밑에 유도량과 단위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게 유도량과 단위. 이게 유도량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로 과학에 저 7가지가 다야. 7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올 뿐이야. 모든 게. 자, 일단 유도량 기본량은 없어. 자, 일단 첫 번째 넓이. 넓이는 어떻게? 가로 곱하기 세로. 길이 제곱이지. 길이 제곱이니까 단위로 이야기할게. 제곱미터. 단위. 됐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높이 될 거니까 세제곱미터. 그치? 자, 세 번째. 그럼 속력은 어때? 속력도 시간하고 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시간분의 거리니까 뭐 분의 뭐? 시간, 초분의 거리, 미터. 맞습니까? 단위를 다 얘기한다 거지. 자, 4번. 가속도. 가속도는 잠깐만 뜻이 뭐더라? 시간당 속도 변화가 델타 T분의 델타 V. 시간당 속도 변화. 그럼 잠깐만. 시간의 단위가 초제. 속력은 미터 퍼 세크제.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 맞나? 1분의 세크. 그래서 자식 따라간대. 그럼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거 비스듬 있으면 미터 퍼 세크 제곱. 됐습니까? 자, 5번. 여기다 적을까? 5번. 혹시 밀도는 어떻게 구해? 밀도. 부피분의 질량. 부피는 어떻게 하더라? 부피는 세제곱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뭐 분수꼴 정도는 괜찮다는 거지. 클리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6번. 얘는 힘은 F는 MA. 그렇죠. 근데 힘의 단위가 뭐야? 좀 잠깐만. F는 MA. 그러니까 여기서 따봐야 돼. 얘가 질량이면은 킬로그램. 맞지?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여기 있는 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요거 자체가 힘의 단위야. 궁금하지, 그지? 옆에 살짝 이 책이 한번 봐봐. 13쪽에 힘에다가 표있지, 그지? 둘째 줄에 보니까 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적혀 있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7번. 자, 압력하다 말고, 자, 잠깐만. 볼펜 쥐어봐봐. 볼펜 쥐었지? 그 뭐, 잉크 조금, 그 샤프 쥐고 있어도 돼. 샤프 쥐고 있어도 되는데, 이거, 요렇게 쥐어봐봐. 안 움직이게, 좌우로 안 움직이게 딱 들고 있어. 자, 아우, 지원이 머리 썼다. 뚜껑 닫고 했거든. 딴 애들 아플 건데 지금 지원이 안 아프다. 맞지? 지금 한쪽이 되게 아프거든. 어느 쪽? 뾰족 한쪽. 그래서 납작 한쪽은 덜 아픈데 뾰족 한쪽은 좀 아플걸? 양쪽의 힘이 똑같아. 이게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다. 내가 오른손 왼손 주는 힘이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분명히 조금 더 아픈 쪽이 있다면 조금 더 뾰족한 쪽일 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좀 좁았더니 눌리는 압력 자체가 크더란 거야. 그래서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 될 거다. 면적분의 힘. 됐습니까? 그러면 면적분의 힘이었다면 그러니까 눌리는 압력. 얘가 면적이 좁아지면 압력이 커진다고. 면적과 압력은 반비례. 면적분의 힘. 근데 면적은 단위가 뭐야? 제곱미터. 힘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지.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분모에 있다는 얘기지? 세크 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아래 위로 미터가 저렇게 흩어져 있으면 별로 안 이쁘지? 그치? 좀 없애볼까? 이렇게. 미터를 하나씩 없앨 수 있지. 그러면 얘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이해됐습니까? 됐어. 마지막 8번 농도. 근데 우리가 이야기한 농도는 사실은 퍼센트 농도 이런 데는 단위가 없는 거야. 원래 원칙적으로는. 왜?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이거든. 그러니까 질량분의 질량이니까 착착 사라진다고.
곱하기 100에서 퍼센트 썼을 뿐이지. 그럼 우리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쓴 농도는 몰 농도야. 몰 농도. 몰 농도라는 게 뜻이 뭐냐면 단위 부피당 물질의 양. 이게 몰 농도야. 단위 부피당 물질의 양. 그럼 부피는 어떻게 해? 부피 세제곱미터. 양은 몰. 뭐뭐당 하면 여기 분모지. 그러니까 그래서 몰 퍼 세제곱미터. 요걸 일반적으로 이쁘게 좀 눕혀서 몰 퍼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쓰더라. 이해됐습니까? yes.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본량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유도량으로 이야기를 한 거다. 말 되겠나? yes. 자, 그럼 일단 이 부분에 건 내가 문제 한번 풀어와봐서 이야기를 하고.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책에. 몇 쪽을 풀이를 좀 할 거냐? 몇 쪽을 풀이를 좀 할 거냐? 이 부분에 거 풀어오고. 쌤 저번 시간에 접두어, 접미어 얘기했나? 안 했나? 왜, 마이크로, 밀리, 뭐, 기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나? 했지, 그치? 그래서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책에도 이때 책 한번 다시 꼼꼼히 읽고 문제 풀어야 된다. 자, 뒤로 쭉 가서 우리가 과제해 왔던 게, 자, 32쪽부터 해서, 자, 34쪽. 입니다. 34쪽에 빠르게 보면, 일단 다 알겠지만, 일단 굵직굵직한 것만 좀 볼게요. 위에 빈칸도 다 했어야 되는데 1번에서 2번 연속이었다. 그리고 밝은 선이 있다. 방출이다. 까만 선이 있다. 흡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에 혹시 이거 매겨온 사람. 매겨온 사람 더 많구나. 자, 그럼 가는 연속, 나는 방출, 다는 흡수. 됐습니까? 2번 문제 가나다 중에서 확인하는 거대. 세트 문제니까 첫째 줄 2번에 1번 고온의 광원 밑줄. 고온의 광원이니까 무슨 연속이겠지. 연속. 두 번째 2번 별 주위의 고온의 성운 밑줄. 그럼 밝은 기체가 된다. 뭐라고? 방출. 그럼 세 번째 별의 대기를 통과한 별빛. 별의 대기를 통과. 대기 얘가 차지 그지? 별빛이다. 무슨 선? 흡수. 3번을 제일 잘 봐야 돼. 흡수 다. 정답은 가나다가 될 거고. 3번에 별빛 스펙트럼 밑줄. 뭘 알 수가 있느냐? 니은의 원소 종류 밑줄. 리을의 질량비 밑줄. 굵기가 있으면 질량을 알 수가 있겠다. 정답 니은 리을. 4번에 스펙트럼이다. 근데 1번에 헬륨 기체 밑줄. 한 가지 원소면 흡수선과 방출선 위치 동그라미. 헬륨이란 위치는 같아야 되겠지. 다르다 X, 파장이 일치. 원소 종류에 의해서 안 적어도 되지. 원소 종류에 의해서 파장이 결정이 될 거다. 원소 종류 같으면 흡수건 방출이건 위치는 똑같다. 됐지? 2번에 원소 종류에 따라 위치가 모두 다르다. 원소 종류 따라 원소가 다르면 위치가 다르다. 이해됐습니까? 5. 3번에 전체의 스펙트럼 분석하면 전체의 스펙트럼 밑줄, 구성원소 밑줄 알아낼 수 있겠지. 어떤 원소를 가지는지. 됐다. 5번에 가상의 세 원소. 세 가지밖에 없대. 5개인데? 그러니까 흡수 방출이 겹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지. 혹시나 A하고 겹치는 게 누굴까? A의 오른쪽에 2개 있지? A, C. 그래서 정답으로는 이렇게 돼야지. 5번에 A랑 C랑 같은 거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첫째 줄 보면 3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B랑 똑같은 건 딱 봐도 보이네. E. 그렇죠. B랑 E랑 같은 원소인 것 같다. 이게 정답이겠지. yes. 넘어가서 6번 문제. 6번에 빈칸.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천체들이 뭐를? 스펙트럼에 나타내는 무슨 선? 흡수선. 일반적으로 얘들아 별빛 보면 흡수 스펙트럼이래. 이랬습니까? 흡수선이 수소와 헬륨의 방출선과 일치 밑줄 쫙.
전체를 봤을 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물체를 보니까 얘들이 수소와 헬륨의 흡수선을 나타내더라. 그런데 우리가 실험실에서 수소 넣어놓거나 그래서 나온 거 빛 확인해 보니까 이건 방출선이겠지. 얘들도 파장이 똑같더라고. 됐습니까? 헬륨 넣어놓고 방출됐던 거 그거 보니까 전체에서 흡수선하고 똑같더라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스펙트럼, 흡수선, 일치.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자, 38쪽. 38쪽을 보시면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저 위에 거 빈칸은 꼭 했어야 하는데 확인하고 매겨주기. 자, 1번에 1번. 우주 고온 고밀도 밑줄. 한 점에서 폭발한 거 맞지? 빅뱅 우주론이다. 그때 2번에 우주가 팽창한 동안 온도는 감소하겠지. 일정의 X. 3번에 우주가 팽창한 동안 끊고. 밀도 커지니까 질량이 일정한데 부피 커지니까 밀도 감소하겠지. 밀도 감소다. O. 4번 우주가 팽창한 동안. 자, 요거 밑줄 새로운 입자 계속 생성 밑줄 쫙 계속의 X. 생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새로운 입자 새로운 원자는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별의 내부에서 생긴 거였다. 정답은 OX, OX. 이해됐습니까? S. 자, 큰 2번. 큰 2번에 1번. 누가 결합? 어머나, 쿼크. 전자가 결합했으나? 쿼크 기본 입자인데. 맞지? 쿼크 동그라미 기본 입자. 얘가 가장 기본인 거라. 전자가 결합해서 무슨 쿼크를 만들어? 기본 입자에 쿼크도 있고 전자도 있는데. 동급이지, 동급. 두 번째, 양성자는 3개의 쿼크 밑줄 쫙. 양성자 어떻게 만들더라? up, down, UUD. 맞지, 그지? 중성자는 U, DD. 그렇죠. 그래서 2번에 OX, O. 3번에 헬륨 원자핵은, 자, 이거 한번 적을까? 3번 옆에 헬륨 원자핵 어떻게? 얘가 양성자 몇 개? 2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라서 질량수 4. 이해됐습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래서 땡. 틀렸습니다. 4번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 빙고. 전기료 중성이다. 5번에 전자는 음전화 띄고 중성자는 전화 띄지 않고 O. 3번 문제 별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빅뱅 이후 밑줄 누가 만들어졌을까?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었고 기본 입자로 그 이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1대1이다가 7대1, 14대2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누가 만들어졌어야 돼? 헬륨 원자핵이 생기고 물론 옆에 전자는 그대로 있었겠지. 이제 나도 못 움직이겠다. 전자까지 결합을 했다. 원자가 생겼다.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나? 원자핵 생긴 거 언제? 원자핵 생긴 거? 3분. 원자 생긴 거 언제? 38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숫자하고 원자핵하고 조합으로 봐라. 안 되면 이렇게라도 외워야지. 맞지? 10의 9제곱 켈빈. 우주가 얼마? 3000 켈빈. 꼴랑류 2개밖에 없어. 못 외우겠어? 외우겠지? 그지? 꼴랑 2개밖에 없어. 근데 이걸 계산하는 사람들이 빅뱅 우주론 이야기하신 분들. 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될 때 원자에서 빛이 나왔지. 이 빛이 현재까지 되면 현재는 우주는 약 3켈빈. 계산 다 하면 그게 맞더라는 거지. 온 사방에서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3번에 자, 첫 번째 누구? 쿼크 전자 니은의 1.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2.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3. 원자 4. 됐습니까? 패스. 4번에 수소 원자핵 밑줄. 다른 말로 얘를 뭐라 그래? 삼음절로 양성자. 저거 보고 얘를 구성한 기본 입자 밑줄. 기본 입자는 누구야? 누구? 쿼크 아니면 전자지. 그럼 양성자 이루는 기본 입자는 쿼크. 됐습니까? 5번 잘 파악했어야 한다. 쿼크다. 5번에
3분 동그라미.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자, 그럼 적어놔야지. 3분일 때 무슨 일이 생겼어? 수소 원자핵 몇 개? 12개. 헬륨 원자핵 2의 4짜리 몇 개? 1개. 기억납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14대 2였지. 양성자 2개 오고 중성자 2개 와서 이렇게 생겼지.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지. 2개 주고 나면 12개 남지. 됐습니까?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개수비는 몇 대 몇? 12대 1. 질량비는 몇 대 몇? 3대 1. 됐습니까? 다 외웠는 게 아니라면 빨딱 적고 외워야 된다. 내가 외워줄 수 없다. 됐습니까? yes. 자, 정답 몇 번? 4번. 그 다음에 6번 문제. 헬륨 원자 동그라미. 얘 원자 맞아요? 바깥쪽에 돌고 있는, 안쪽에 보니까 플러스가 2개, 중성자 2개, 밖에 돌고 있는 전자가 2개까지 있으니까 원자 맞네. 확실하네. 그랬을 때 A 원자핵 아니야. 헬륨 원자핵까지 적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A에 헬륨 원자핵까지 적어야 돼. B는 이름 뭐라고? 전자. 7번 문제. 첫째 줄 원자 생성 밑줄 쫙. 원자 생성 언제? 38만 년. 이렇게 됐지? 알고 딱 보면 동그라미 기억에 38만 년. 동그라미 뒤에는 원자. 그러면 티귿에 빛이 현재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에 하나만 적어둘까?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 미세하게 불균일. 미세하게 불균일 괄호 열고 여기가 훗날 별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별이 탄생하게 된다. 불균일이다. 뭐가 좀 빽빽하게 많노? 뭐 이런 많노? 거기가 별 탄생할 거다. 거의 균일하다. 미세하게 불균일하다. 미세하게 불균일한 데서 밀도가 높다. 중력이 크다. 별이 탄생하게 될 거다. 자, 며칠 후에 배우자. 그거는. 됐습니까? 뒤로 갑니다. 자, 옆에 페이지. 혹시 얘는 Q1 있습니다. 위에 거 확인했어야 된다. Q1이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 대부분 누구일까요? 39쪽에 수소와 헬륨. 밑에 Q2. 원소 질량비를 알아내는 방법. 어떻게 할까? 누구를 분석해? 스펙트럼.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흡수선의 굵기를 비교하지, 그치? 스펙트럼 분석한다. 여러 천체를 관측한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하나 갖고 난데 여러 천체를 관측한 하나 스펙트럼을 분석해야 된다. 다 적어놨나? 자, 그 뒤에 40쪽. 자, 1번에 스펙트럼.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물었는데 일단 딱 봐도 3번이 틀렸어. 선의 위치, 밑줄. 종류마다 다르대. 관계없이 X. 됐습니까? 1번에 3번 틀렸다. 2번 문제 딱 보는 순간 서로 다른 스펙트럼인데 종류 같은 거 같아? 그치? 누가 흡수일까? 가가 까만 선이지. 흡수. 흡 적어놓고 나가. 방 적어놓고 흡수 방출이다. 그러면 일단 기억 맞고 니은에 고온으로 가열된 기체 밑줄 쫙. 이게 나가 되겠지? 세 번째, 같은 원소대. 위치 같제. 다른 X. 정답 기억 니은. 3번 문제 스펙트럼 동그라미. 오로라 불꽃놀이 방출이지. 됐습니까? 니은에 동일한 원소 밑줄. 동일한 원소는 끝에 파장 같아야지 흡수건 방출이건. 세 번째, 천체들의 스펙트럼 관측 네모 박스 이렇게 쓴다고 서술에 나오면. 천체들의 스펙트럼을 관측했다. 그래서 우주의 원소 종류 밑줄 질량비까지 알아낼 수 있지. 5다. 정답 5번. 자, 4번 문제. 자, 별 A, B. 위에 건 두 개는 별. 흡수선이잖아. 그리고 실험실에서 기체 넣어서 방정관 선 위치 확인한 거지.
그래서 비교를 할 거다. 이랬습니까? 1번에 A 수소, 헬륨, 나트륨 등으로 자, 칼슘 없는지 확인부터 먼저 A는 칼슘은 없는 거 확실하네. 그리고 A 거, B 거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면 된대. O다. 두 번째, B에 칼슘 있나 없나? 있지? 그치? 칼슘 대표적인 트렌드 오른쪽 끝에 3개 있지? 그거 있고 칼슘의 거 모두 다 그 위치에 B에 있지? 포함해야 된다. X. 세 번째, 별 AB는 흡수 스펙트럼 OX. 별은 흡수 맞지? 흡수 동그라미. 4번, 나트륨 저온 원소에서, 잠깐만. 나트륨은 저온의 원소에서 방출된 빛에서 나타나나? 밝은색? 밝은색이지? 저온 아니고 고온이지? 고온의 기체. 땡. 정답은 기역과 디귿. 됐습니까? 5번에 성운 동그라미. 왜? 아, 지우개. 자, 그럼 얘를 봤을 때 성운은 지금 되게 밝다, 얘가. 그치? 그래서 얘는 밝은색. 방출선이 있겠지. 됐습니까? 일단 선지, 기억. 고온이겠네. 저온 X. 얘네 고온별 주변에서 가열된 성운이다. 그 밝은 선이 있다. 그때 디귿. 원소 스펙트럼과 비교할 거다. 원소 스펙트럼하고 하면. 구성 원소 알 수 있겠나? 실험실에서 원소 거 해놓고 얘하고 비교하면 원소 알겠다? 오. 정답 4번. 6번에 우주 전역의 수소와 헬륨 밑줄. 첫째 줄, 질량비는 3대1. 빈고지. 두 번째,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나? 수소 비율. 수소는 얘를 계속해서 소모하고 있지 않나? 별 속에서 수소핵융합으로 없어지고 있지. 됐습니까? 증가한다가 아니다. 세 번째, 수소헬륨의 질량비, 요게 우주 빅뱅 우주론 증거된 거 맞나? 빅뱅 우주론 증거 밑줄 쫙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수소헬륨의 질량비, 우주 배경 복사. 이해됐습니까? 2가지가 빅뱅 우주론 증거였다. 세 번째, 빅뱅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 여기서 봤을 때 우주는 커졌지? 생긴 건 있다, 없다? 없다. 질량은 일정, 우주는 팽창. 선지 기억에 계속 팽창, 동그라미. 얘네 우주 온도가 낮았다. 밀도가 낮아지니까 온도 낮아졌겠지. 오. 세 번째, 천체들 사이 거리가 멀어졌다. 맞겠나? S,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졌네. O가 되겠다. 자, 그 다음 8번 중요한데 일단 중요한 건 A, 라지 A. 라지 A가 뭘까? 원자핵이다. 근데 밑에 게 중성자라고 있지. 그 위에 B는 양성자가 되겠지. 양성자에 누가 3개가 결합? 쿼크 3개가. 업, 다운이겠지. 그럼 중성자는 업, 다운이겠지. 그럼 일단 선지 1번 X다. 원자핵이니까 플러스 전하겠네. 원자가 아니니까. 두 번째 A가 쪼개지면 쿼크가 된다. 잠깐만 A가 뭔데 얘들아? 원자핵이지. 얘는 쪼개지면 뭐 돼? 뭐 돼? 양성자, 중성자. 그렇지. 양성자, 중성자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정답 몇 번? 3번 되겠지. 9번 문제. 자, 이거 이렇게 봐야 된대. 너희들 볼 때 기억, 니은, 디귿해서 아, 내가 대충 알겠다 하는 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읽었을 때 모호한 것까지 읽어주고 그거는 체크해갖고 와야 된다. 걔는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자, 9번에 빅뱅 우주론. 입자 생성이다. 전자, 양성자보다 먼저 밑줄 쫙. OX. 전자에다가 기본 입자다. 전자에다가 기본 입자다. 제일 먼저 빵 터졌을 때 생기는 거. 근데 양성자는 기본 입자인 쿼크가 결합. 다시 말하고 양성자는 기본 입자인 쿼크가 결합. 그러면 누가 먼저? 기본 입자인 전자가 먼저겠지. 그렇지. 정답 몇 번? 1번 되는 거라. 그럼 10번 문제 딱 보는 순간 쿼크 3개 빗줄. 그럼 양성자 아니면 중성자겠지. 됐습니까? 선지 기억. 이 입자는 원자보다 나중이겠나? 먼저지. 나중 X. 두 번째, 원자핵을 이룬다. 양성자, 중성자니까 O고. 세 번째, 양전화 뜨겠나? 아니, 하나 양성자야, 하나 중성자야. 그러니까 모두 양전화는 아니지. 땡. 정답 2번. 11번, 빅뱅 이후 밑줄.
일단 첫째 줄 가의 양성자, 중성자, 양, 중,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 번째, 전자와 원자핵이 서로 분리되어서 자유롭게 떠돌아다녔다. 아, 전자, 원자핵 밑줄 분리. 이게 언제? 38만 년 전인 거야. 38만 년 전. 원자 생성 이전이겠지. 됐습니까? 다 빛이 진로를 방해받지 않았지. 빛이 주위 공간을 퍼져나갔지. 빛이 직진. 언제? 38만 년 이후. 됐나? 그럼 가장 먼저는 가였겠지. 됐나? 그럼 순서는 가, 나, 다가 되겠지. 그럼 쌤 궁금하다. 3번에 전자는 가 이전. 그치? 양성자, 중성자 되기 전이겠지. 3번에 전자는 가 이전이다. 됐지? 넘어간대. 빠른 템포로 따라 해야 된다. 12번. 자, 왼쪽에 거 얼마? 38만 년 이전이지. 오른쪽에 거 빛이 직진했지. 38만 년 이후지. 중간에 38만 년 있어야 된다. 선지 기억의 OX. X. 38만 년 지났으면 그 이후면 나가 돼야지. 됐습니까? 니네 나 빛은 현재 우주 배경 복사제. 앉는다 X. 우주 배경 복사다. 세 번째, 어느 게 온도가 높다? 먼저 있었던 거. 가가 온도가 더 높았다. 정답 몇 번? 3번. 13번. 빅뱅 우주론 했을 때, 자, 혹시 동그라미 기억이 뭘까? 초록색, 흰색 다 있지? 쿼크. 동그라미 니은은 전자. 그치? 그럼 디귿은 뭘까? 양성자. 어떻게 알아? 거기 보니까 혹시 헬륨 원자, 수소 원자는 바깥쪽 제일 끝에 오른쪽에 수소 원자는 보이나? 수소 원자 보니까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돌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빨간색 전자. 빨간색이 이게 누구라고? 양성자가 되겠지. 말 이해됐습니까? 예스.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3번. 넘어가도 되겠나? 응. 혹시 리얼은 누군데? 리얼은 헬륨 원자핵. 그냥 원자핵 하면 돼. 헬륨 원자핵. 양성자가 빨간색이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거 중성자일 거니까. 됐습니까? 넘어가서 정답 3번 됐고 14번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우주론 증거 맞지? 그럼 두 번째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빛 맞겠나? 오케이. 세 번째 현재가 약 3켈빈이제. 이거 형성될 때는 언제? 3000켈빈. 그렇죠. 땡. 자, 서술형은 오늘 숙제 나갑니다. 됐지? 오늘 숙제로 나간다. 자, 일단 뒤로 좀 갑니다. 뒤로 좀 가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 64쪽 이야기했지? 64쪽. 원소 주기성 중에서 첫 번째 금속과 비금속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가. 맞지? 금속, 비금속 이야기를 했고 주기율표 쌤이 족과 주기 얘기했나? 가로가 뭐지? 주기, 세로가 족.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세로, 족.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전자 껍질 수가 같으면 가로, 주기 이렇게 있었다 그지? 자, 그럼 일단은 혹시 거기 66쪽을 펴봐봐. 66쪽? 68쪽. 68쪽. 68쪽을 폈을 때 뭐라고 돼 있지? 원자의 전자 배치돼 있나? 원자의 전자 배치. 얘를 먼저 보고 알칼리 금속 할로젠 오겠습니다. 첫째, 페이지 68쪽. 페이지 68쪽. 원자의 전자 배치. 자, 원자의 전자 배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원자핵이 중심에 있었고 바깥쪽에 전자가 돌고 있다는 얘기를 이미 했다 그지? 맞지? 지금 그 얘기 했나? 에너지 준위. 값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 그치?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원자 구조를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구조는 안쪽에 원자핵이 있다. 원자핵이 있고 이 원자핵은 누구와 누구? 양성자가 중성자가 적절하게 결합을 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원자핵 주변에 그래 일단 너희들한테
모든 걸 현대과학을 다 알려줄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점점 해서 현대과학까지 배워가는데 일단 너희들한테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으로는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궤도가 있다. 나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얘를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한다. 원운동을.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한다. 나 그랬을 때 이게 특정한 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리, 화학 예를 가면 얘들 특정한 궤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준위. 특정한 에너지를 지닌다. 특정한 에너지. 특정한 에너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 하나? 이 에너지 준위는 지금 강조는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N은 공식이 뭐더라?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그게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한번 들어두면 기억나는 사람? 있지, 그치?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그럼 이 K가 뭐냐면 어떤 값, 상수야. K는 어떤 값, 상수고 N이 전자 껍질이다. 얘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전자 껍질에다가 N1, N2, N3, N4 이렇게 멀어지면서 말 되겠나? 1번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분의 K. 이제 1번 껍질의 거는 마이너스 1분의 K. 그럼 2번 껍질은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K. 3번 껍질은 마이너스 9분의 K. 마이너스 9분의 K. 4번 껍질은 마이너스 16분의 K. 마이너스 16분의 K. 물론 마이너스를 빼면 1,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작아지지. 근데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그치? 이쪽으로 오면 에너지가 커져. 그러면 핵 가까이 가면 에너지 값이 작아. 핵 가까이는 에너지가 작고 핵에서 멀어지면 에너지가 크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할 때 에너지 흡수 방출하기 때문에 지금 우주 배경 복사 얘기했지. 더 멀리 있던 게 확 들어오면 에너지 필요 없어? 이해? 이렇게 해서 방출된 에너지. 그게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 파트 저 파트 했을 때 연계가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난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란 거지. 그럼 일단 전자 이렇게 구조가 있었고 에너지 준위가 있었는데 잠깐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원자의 양성자 수랑 누구랑 똑같다? 원자 번호랑 똑같다. 근데 실제로 원자 N은 전기적 중성이지. 그러니까 전기적 중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플러스 전할 때는 양성자 수와 누구 수가 똑같아야 된다? 전자 수가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러니까 양성자 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 양성자 하나 플러스 1의 전하, 전자 하나 마이너스 1의 전하. 개수가 같아야 중성이다. 그치? 근데 이 전자들이 너희들 혹시 기억나?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치? 무슨 규칙? 8 전자 규칙. 다른 말로 옥텟 규칙. 8 전자 규칙 또는 옥텟 규칙. 물론 예외가 있다, 그지?
원자 핵이 있었을 때 핵 주변에 전자 껍질을 이렇게 그냥 그리겠지? 이 핵은 원자 핵이겠지? 전자가 몇 개? 안에 건 2개. 그 다음 거부터 몇 개? 8개씩 되는 게 안정하다. 맨 안쪽 껍질은 전자가 2개.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옥트, 숫자 8. 전자 8개 있는 게 안정하다. 옥트, 숫자 8. 8개의 전자가 있으면 안정하다. 안정한 전자 배치. 됐습니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더라. 우리가 본 거, 그러면 뒤쪽에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양이온 되는 거, 음이온 되는 거 얘기하지 않았나? 그 얘기는 해줬다, 그지? 양이온 된다, 음이온 된다. 그러면 일단 원자의 구조, 책 잠깐만 봐봐. 책. 너희한테 봤을 때 68쪽. 일단 그림에서 봤을 때 원자 구조. 중간에 원자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 전자로 되어 있는 거 중성자. 자, 확인했지? 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쌤이 박스 안에 보니까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하고 원자 번호 갖다 돼 있지? 그치? 근데 자, 오해를 하면 안 돼. 무조건 전자 수가 같은 게 아니라 원자니까 원자일 때는 양성자 수랑 전자 수랑 같대? 이온이 되면 이거 2개가 다를 수가 있다. 맞지? 이온이 되면 양성자보다 전자가 많다. 음이온. 전자보다 양성자 수가 많다. 플러스 많대. 양이온. 그치?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제로.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2번에 했는 거 세 개인지 확인하라는 거야. 1번에 전자 껍질. 전자 껍질이 뭔데?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운동을 하지. 전자가 운동 밑줄.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 특정한 궤도인 거야. 에너지 준위 밑줄, 에너지 준위 궤도다. 확인했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둘째 점이 하나, 둘, 세 개 있지? 원자, 산소 원자 8번 옆에. 점점점 3개가 있지? 그 둘째 줄. 이 궤도를 뭐란다? 전자껍질. 전자껍질 밑줄. 전자껍질 수가 같으면 같은 주기다 했던 기억나지? 공식 용어입니다. 전자껍질. 그리고 두 번째 점에 보니까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 특정한 에너지 값 밑줄, 에너지 준위 밑줄. 확인했나요? 세 번째, 물결줄 한다. 원자핵과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 낮은 거다. 에너지 준위는 핵하고 가까우면 여기가 낮은 거다. 위치 에너지처럼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됐지? 넘어갑니다. 2번에 전자 배치 규칙. 이 말을 8전자 규칙, 전자 배치 규칙이라는 거야. 어디서부터 채워? 안에서부터 채워. 안에서부터 2, 8, 8 이렇게부터 먼저 채워. 첫째 줄 원자핵과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밑줄 쫙. 여기서부터 채웁니다. 그게 작은 글씨로 오른쪽에 있나? 에너지 준위가 낮은 밑줄. 밑에서부터 채워. 모래성이 안 되게. 튼튼해지게. 됐습니까? 그러면 껍질에 채워질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첫 번째 껍질 표에 보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최대 2개 돼. 최대 2개. 두 번째 껍질부터는 몇 개? 8개. 됐습니까? 그래서 7번인 질소는 2, 5가 될 거고. 그리고 11번 나트륨은 2, 8, 끝에 하나 이렇게 될 거고. 됐습니까? 원자 모형 그리라 할 수 있대. 그럼 어떻게? 플러스 얼마? 핵 적어주고 전자. 껍질 적어주고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동서남북, 상하, 좌우, 대각선 이렇게 해주기. 이랬습니까? 옆에 페이지 갑니다. 원자과 전자. 이미 알고 있는 거 맞지? 원자과 전자가 뭘 결정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할 거다. 첫째 줄 원자과 전자. 그 끝에 화학결합의 참여. 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 밑줄. 둘째 줄에
그 밑에 족번호 1의 자리수 밑줄 쫙. 예외가 있다? 18족은 예외다. 동그라미. 18족은 원자과 전자 몇 개? 빵. 됐습니까? 오른쪽에 플러스가 안에 있습니다. 18족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 밑줄 쫙. 마지막 줄에 0이다. 놓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그림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봤을 때 주기율표 전자 배치 쭉 얘기했지? 같은 족이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같은 주기다. 전자 껍질 수 같다. 확인했나? 넘어갑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쭉 넘어가면 얘는 할 수 있겠네. 맞지? 자, 거꾸로 우리는 백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그 앞으로 65쪽이가 65쪽.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이제 65쪽. 자, 65쪽에 일단 쌤이 그 얘기는 안 했대. 원소가 원자 번호대로 했을 때 주기적 성질을 나타낸다. 쌤 주기적이면 쉽게 얘기해서 너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계절이 반복되는 것처럼 몇 개의 원자 번호가 지나고 나니까 비슷한 성질, 몇 개 원자가 지나고 나니까 비슷한 성질. 그게 이유가 원자과 전자수가 1, 2, 3, 4, 5, 6, 7, 빵 1, 2, 3, 4, 5, 6, 7, 빵 이렇게 될 거니까 원자 번호대로 했을 때 8전자 규칙 만족하다 보니까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수인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 유사한 애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랬나? 그 교과서에 명시가 딱 돼 있는데 그거는 밑줄 안 끊고 넘어갔다 일부러. 다음 주에 밑줄 꺼왔는지 확인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65쪽에 일단 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를 할 거거든.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은 쭉 달아서 그대로 써도 돼, 밑에. 알칼리 금속. 첫 번째. 아까 달아서 그대로 써도 된다, 밑에. 알칼리 금속. 자,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알칼리 금속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족 원소 빼기 수소. 다시 뭐라고? 1족 원소 빼기 수소. 1족 원소에서 누구를 빼라? 수소를 빼라. 이랬나? 1족 원소에서 수소를 빼라. 이게 빼기 수소. 그럼 잠깐만요. 1족 원소에 누가 있더라?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선생님은 심심해서 다 외운 거지, 그지? 심심해서 여기 옛날 교육과정 했다. 근데 너희는 일단 딱 3개만 된다. 자, 세로로 적으래. 리튬, 나트륨, 칼륨. 세로로 적는다. 앞 시간에 보니까 가로로 적어줬는데 세로로 굳이 적더라고. 그게 세로로 적으라 했는데 가로로 적더라고. 이유가 있어. 리튬, 전자 껍질 몇 개? 3번이고, 11번이고, 19번이니까. 전자 껍질이 2, 1 돼서 전자 껍질 2개지. 2주기. 그럼 나트륨 몇 개? 2, 8, 1. 칼륨은 2, 8, 8, 1 되겠지. 그러면 얘들이 오히려 이게 없는 게 낫겠는데 우리는 18족 원소처럼 되고 싶은데 맞지? 그래서 얘들 수소는 아니다. 수소는 아니고 얘들은 알칼리 금속인데 자 전자를 읽기 쉬울까 얻기 쉬울까? 읽기 쉽다. 몇 개를? 한 개를 읽고 일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일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 됐습니까? 그럼 일가 양이온이 된다. 이온이 된다는 것 자체가 반응성. 얘기하는 거거든. 반응성. 그럼 너가 봤을 때 누가 전자를 잘 잃을까? 리튬, 나트륨, 칼륨. 칼륨. 너무 멀어. 그럼 쌤, 핵이 있으니까 딱히 전자. 멀리. 내 힘 세니까
아무리 힘세도 얘들아 정말 너머를 겨우 잡고 있는데 그치? 읽기 쉽다. 그래서 양이온되기 쉽다, 반응성이 크다. 양이온이 잘 된다,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된 거지. 누가? 밑에 있는 칼륨이 반응성이 더 크더라. 양이온 제일 잘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럼 그 밑에 좀 적을 거다. 여기다 적어줄까? 상온에서 쟤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상온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 첫 번째, 고체더라. 고체. 알칼리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나 밀도가 클까 작을까? 밀도가 작아요. 대박. 자, 생미라 이거 시계 벗어가지고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겠지. 고장 날 때 왜 그럴까? 부터 해서 생활 방송 될까 이가? 극한도 한 3일 담그겠나 그지? 그래서 담궜다. 담그면 뜨겠나 깔아앉겠나? 깔아앉지. 왜? 금속 묵직하거든. 맞지? 근데 얘는 오 대박. 이름이 뭐라고? 알칼리 금속이거든. 물에 뜬다. 그래서 사실 너희들한테 물에 뜬다를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세 개 말 거다. 그 밑에 건 좀 무거워져서 까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물에 뜬다. 무슨 얘기냐? 얘 진짜 맹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돗물 같은 물에 금속을 잘라서 이렇게 딱 넣으면 떠 있다고. 근데 어떻게 잘라요? 뭐로 잘라요? 자, 선생님 이 시계의 줄을 가위로 자를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안 잘려. 그치? 그런데 얘는 칼로 잘린다. 무슨 칼로요? 신기한 거야. 아니, 너 그 문구용 칼. 종이 자르는 그 칼로 뚝 자르면 잘릴 거다. 다른 말로 무르다. 상당히 무르다. 그래서 종이 자른 칼로 잘리면 잘릴 거고. 됐나? 오케이. 근데 일단 얘는 특징이 되게 가벼워서 물에 뜨는데 그것도 무거운 거 아니고 무르고 치즈케이크 같은데 위에 뜨고 거의 뭐 스펀지예요? 이 생각이 막 들 거란 말이야. 됐지? 근데 이름이 뭐라고? 알칼리 금속이었지.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게. 알칼리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염기성하고 비슷하다. 염기성. 아마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염기성 하면 잘 모르는데 알칼리성 하면 알 거나. 알칼리성 하면. 그러니까 유사한 개념이거든? 유사한 개념이야. 근데 너희들 염기성 하면 아는 게 무슨 이온? OH-. 그렇지. 염기성은 OH-. 이름은 수산화 이온. 근데 사실은 산성이건 염기성이 다 물에 녹여서 확인해야 되거든. 선생님 좀 느낌이 이상한데요? 얘 녹아요? 녹아. 근데 여기에 염기성 확인하는 게 페놀프탈레인. 들어봤던 기억나나? 페놀프탈레인. 무모불. 우리는 항상 어떻게 배웠다? 산성, 중성, 염기성 순서대로 배웠다. 무모불. 그럼 산성, 중성, 염기성이지. 염기성. 그래서 여기에 물에다가 페놀프탈레인 놔두고 금속 놔두면 좀 이따가 물이 빨갛게 예쁘게 돼요. 쟤 좀 작아졌어요. 이랬나? 근데 여기 무슨 기체 발생하던데. 무슨 기체? 수소기체? 잠깐만, 수소기체는 특징이 가연성이가 조연성이가. 가연성. 내가 너 믿고 공부할 만하다. 가연성. 불이 활활 타재. 성냥 가까이 가면 폭발하듯이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다? 요렇게 얘기했나? 이거 나 뭐 필요할까? 물하고 산소 필수. 물하고 아마 산소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 나는 물하고 산소하고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다. 이렇게 외워서 나트륨. 물하고 반응 정말 잘하고 산소하고 정말 반응 잘한다. 이렇게 외워라 그랬지, 그지? 자, 선생님이 요거 좀 지우고 위쪽에다 좀 적을게. 알칼리 된다 그랬는데 반응 어떻게 하느냐? 반응성이 크다. 반응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거다. 나트륨과 반응. 자, 만만한 게 나트륨이라서 나트륨 더하기 물. 상상을 해봐. 나트륨은 맨날 나 양이온 될래 이러고 있는 애라고. 호시탐탐 내가 위하면 양이온 되지 이러고 있지. 근데 자, 얘를 해석 잘해야지. 물을 뭐와 뭐로 볼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본다는 거지. 얘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누어서 본다면 잘 됐네. 요 녀석 요 와봐. 내가 양이온 될게. 자리 좀 터줘. 비켜줘. 맞지? 그래서 나트륨이 전자는 탁 읽고 내가 Na 플러스 될 거다. 했겠지? 그러면서 누가 될 거다? NaOH. 그럼 OH 마이너스는 염기성 되겠지. 그리고 나면 얘 쫓겨났지? 전자 얻어서 뭐로 됐다? H.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기체. 수소기체. 뭐지? 땡큐다. 요렇게. 이것은 빼면요. 구멍 생겼잖아. 구멍 없어야 돼. 그럼 얘는 항상 H2로 있어야 돼. 그치? 그럼 H로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럼 선생님이 잘하는 방법 있지? 뭐? 얘가 H2 돼야 되는데. 저 개수상으로 H 하나밖에 없다, 이거. 이렇게 하면 수소 하나 되죠.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맞다, 틀렸다? 틀렸다. 모두 다 몇 배라? 2배라. 이랬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OH- 있는 염기성 물질이 되고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있는 거 붉은색 됐을 거대. 됐습니까? 그리고 수소기체 발생했대. 그럼 수소기체 발생했으니까 성냥에 갖다 댔더니 푹! 이렇게. 됐습니까? 됐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하나. NA가 누구 좋아해? 나는 누구 좋아해? 산소 꼭 있어야 돼. 살아있는 생명체. 그치? NA. 누구 만났다? 약간 띄어고져 가는데 NA. 자, 여기 누구 만나라? O2. 자, 쟤들둘이 만나면 어쨌든 나트륨이 나는 양이온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옆에 누구 찾아? 음이온 찾지? 그럼 요 녀석이 내가 음이온 되면 돼. 하겠지? 그치? 그럼 누가 될까? 이쪽 옆에 한 번만 더 볼까? NA 플러스와 O, E 마이너스겠지? 전화량이 0 돼야 되지. 크로스. 그럼 누가 될까? NA, 푸, O. 됐습니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아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 제일 복잡하니까 이거 이대로 두면 산소 몇 개야? 하나밖에 없지? 요 2개인데 살짝 2분의 1 잠깐 적을까? 2분의 1. NA 몇 개야? 2개. 그럼 이 앞에 2 좀 적을까? 끝나? 이 식 자체는 틀렸지, 그지? 몇 배? 싹 다 2배. 됐습니까? 자, 나트륨 무슨 색깔일까? 이거 금속 여러 가지라 그랬지? 색깔 구분돼, 안 돼? 안 돼. 금하고 구리 빼놓고 색깔이 다 똑같아? 은백색. 그런데 공기 중에 산소 만났지? 산소 만나니까 어떻게? 검은색. 검은색. 아까 은백색이 위에 광택까지 있었다. 반짝반짝반짝반짝. 근데 조금 있으면 검은색이 되고 광택은 사라져. 이랬습니까? 아하, 그러면 알칼리 금속은 아무 때나 놔두면 안 되겠네. 알칼리 금속은 보관을 어디서 할까? 보관을. 누구 안 만나야 돼? 그치, 물, 안 돼, 만나지 마. 산소, 만나지 마. 그럼 공기 중에 수증기, 산소 접촉 차단해야 되지. 그렇지, 수증기나 산소의 접촉을 차단해야 된다. 어디다 넣으면 딱 좋을까? 석유.
그렇죠. 그래서 얘들 둘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관한 장소는 그리고 석유, 그리고는 액체의 파라핀, 석유나 액체 파라핀 속에 보관을 한다. 그러니까 액체나 석유, 액체란다. 석유나 액체 파라핀. 됐습니까? 자, 그럼 넘어갑니다. 알칼리 금속, 다음에 알칼리 금속, 할로젠, 할로젠 원소. 할로젠이 뭐지? 몇 조?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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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젠 원소. 여기 할로젠 금속하면 안 돼. 할로젠 비금속이거든.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는 일단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지? 원자과 전자 원래 원자과 띄우고 전자대. 원자과 전자 수가 7. 원자과 전자가 7개. 이렇게. 됐습니까? 17조. 그럼 잠깐만, 얘 원자과 전자,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전자를 얻고, 일가, 음이온이 잘 된다. 되기 쉽다. 음이온 되기 쉽다. 근데 상온에서 색깔펜 이 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이 원자 분자. 자,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7개. 그러면 자, 원소 기호 보통 할로젠 X라 잘해요. 원래 할로젠 X 잘해. 그치? 사실 알칼리 금속은 라지 M, 메탈이라서 M 잘하거든. 얘는 X 잘하는데 하나, 둘, 그 순서를 돌릴게. 뭐 어느 방향인지 상관이 없어. 일단 하나, 둘, 셋, 넷 따로따로 4개 하고 5, 6, 7 이런 식으로. 됐나?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 안 지워도 되는데 그럼 이 옆에 혹은 여기에 야 그러면 내가 7개거든. 네가 7개 들고 와봐. 근데 나도 하나가 필요하단 말이야. 니도 하나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니한테 흰색 좀 빌려줄 테니까 니도 때로는 내한테 빨간색 좀 빌려줘. 이렇게. 그래서 내가 7개밖에 없고 니도 7개밖에 없으니까 니 거, 내 거 해서 요거 뒤에 하겠지. 공유하자. 쉐어하자. 같이 쓰자, 같이. 뭐를요? 전자쌍을. 이거 전자 2개.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좀 살아볼까? 이렇게 된 거지. 이원자 분자 상태. 이원자 분자 상태. 자, 보여줄게. 일단은 흰색이 뭐였지? 수소였어. 초록색이 할로젠 원소야. 염소거나 플로린이거나 이런 거. 그럼 수소 얘랑 요 구멍 하나에 딱 끼워졌지. 그러면 염소나 플로린도 구멍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들도 빼서 혼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혼자 있으면 안 되면 얘 빼가지고 요 옆에 딱 채워서 이원자 분자로 있을 거라는 얘기죠. H2처럼. 가능하겠나? yes. 근데 자 세로로 좀 적자. 세로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잠깐 여기 빈 공간 약간 있어야 돼. 번호를 적을 거거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플로린이 몇 번일까? 그치. 네온 앞에 있잖아. 네온이 10번이잖아. 9번이지. 9번이지. 염소가 몇 번이더라? 17번. 17번. 3주기에 있을 건데 3주기 8개.
있을 거니까 여기서 8개 더해서 17번 됐을 거다. 근데 우리 20번까지 했지. 그러니까 이게 염소 지나고 아르곤 지나서 칼륨, 칼슘 했지. 이 줄부터는 18개야. 18개야. 그럼 얘가 몇 번 될까? 35번. 그렇지. 얘가 35번인 거야. 그 다음 건 몇 번? 53번. 이렇게 될 거야. 53번. 그러면 얘들이, 이런 밑에 오면 점점 무거워지겠다. 그지? 얘는 전자껍질 2개, 얘는 3개, 4개. 다 하려니까 귀찮네? 마지막 건 안 할래. 근데 잠깐만. 누가 음연되기 쉬울까? 음연은 내놔! 하고 뺏어와야 되지. 누가 전자 뺏어? 핵. 플러스인 애가 핵이 뺏어야 돼. 그러면 누가 뺏기 좋을까? 껍데기 얼마 안 돼. 나만큼 뺏어오기 좋겠지. 그치? 힘 세다고 다 뺏어오지 않아. 전자 되게 가볍거든. 어쨌든 힘이 아무리 커도 너무 멀면 못 잡고 있어. 그치? 그럼 누가 음연잘 돼? 플로린. 그래서 얘가 플로린이 반응성이 큽니다. 플로린이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선생님 부동은 뭡니까? 반응성. 음이온된 점도 어쨌든 우리는 지금 할 때 빡시게 해놔야 돼. 왜? 수능 쳐야 되거든. 뭐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믿을 수 없음. 어떤 세상이 올지는. 어쨌든 빡시게 대비해 놔야 되는데 그럼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실제로는 F2, Cl2, Br2, I2로 존재해. 점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기기액고. 자,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수돗물 염소 소독. 염소 기체로 수돗물 속에 있는 세균을 죽인다. 맞지?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염소 소독. 그러니까 얘가 두개 기기. 무거워져. 액고. 이렇게. 됐습니까? 기기 액고. 색깔이 있다. 색깔이. 아이오딘은 보라색. 브로민은 젓갈색. 갈색. 갈색. 그 다음에 얘는 황록색. 황록색이라고 하면 상상해봐. 황색은 노란색이지. 녹색 하면 연두색 비슷해. 연두색. 그 다음에 얘가 담황. 담황. 에이 농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진하다 농. 얇다 담. 연한 노란색. 책에 담황. 연한 노랑. 연한 노랑. 그러니까 자꾸 한자 음을 익혀놓으면 과목별로 전체가 도움이 된다. 담, 엷을 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쭉 왔었을 때 기계액고인데 자, 요거 황록색의 자극성 냄새 난다. 여름에 염소 소독하고 나면 냄새 많이 난다. 얘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어요. 그럼 수돗물에 있으면 어떡하냐면 세균 죽일 정도만. 세균 죽일 정도만. 수술할 때 뭐 노랗게 이렇게 약 바른 거 봤지? 좀 그때 옛날에 좀 아빠 눈 수술하는데 이렇게 팬더처럼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허연색 뒤집어 쓰고 하는 거야. 나는 걱정 하나도 안 되는데 요즘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지? 그래서 전혀 걱정 안 되는데 단지 웃음을 참아야 돼서 되게 슬픈 척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는 아니다 별일 없으니까 나 괜찮을 거다. 중요한 눈 수술도 아니었고 걱정 하나도 안 하는데 진짜 웃겨 죽겠는데 그 웃음을 참다고 숙이고 있는데 우리 아빠는 그래 걱정하지 와 진짜 빵 터져 죽을 뻔했어. 겨우 참았는데 자 그때 보라색인데 이게 약으로 되면 누렇게 팔려. 독성 세균 죽인다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자 상온에서 실온에서 기체 액체 고체 기기 액고 색깔이 있었대. 반응성 크다 그랬지. 반응성 크면 음이온돼야 되잖아. 근데 얘가 내가 아무리 음이온되고 싶어도 누가 전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줬을까? 전자 잘 주는 애 있잖아. 아까 칠판 싹 지우고 아까 칠판으로 호출하면 알칼리 금속. 그럼 누구? 수소 있지. 수소랑 결합 잘해. 그리고 여기 LIX, NaX 이런 식으로. 알칼리 금속이랑 잘 쓰면 X는요. 근데 할로젠 대신 적어봤어. 그러면 1쪽에 있는 수소나 아니면 알칼리 금속이랑
반응 잘해. 얘를 양이온 될 거니까. 이거 일가 음이온 될 거니까.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 끝. 이렇게. 그치? 그 반응 진짜 잘한다. 근데 쌤 이게 궁금해. 혹시 너희들 요거 이름 뭘까? HCl. 그쵸? 기체 이름은 염화수소죠. 근데 이거 물에 녹이면 염산. 오케이.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산성. 아, 세상 공평하네. 아까 딱 봤을 때 얘하고 알칼리 금속은 거의 반대 같지 않더나? 그치? 거의 반대 같았는데 알칼리 금속 염기성이었지. 얘는 산성. 이랬나? 할로젠은 산성, 수소랑 결합했을 때 당연히 H 플러스 냈겠지. 이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알칼리 금속, 할로젠 다시 했다. 그치? 그래서 알칼리 금속 3번, 할로젠 9번, 또다시 알칼리 금속 11번, 또다시 17번 할로젠, 또다시 19번 알칼리 금속. 주기적으로 왜 나타날까? 번호 커질 때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원자과 전자수가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개수제.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애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럼 일단 이 부분도 과제가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뒤로 또 조금 넘어가는데 자, 진도의 차이가 있는 세부쌤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 최대한 학교 진도는 잘 알아오도록 하고 자, 몇 쪽을 잠깐 펴느냐? 몇 쪽을 자, 쭉 넘어가서 일단 숙제는 74쪽까지 또 있습니다. 이따 적어주겠지만 자, 97쪽 97쪽만 잠시 하겠습니다. 97쪽 97쪽을 딱 보니까 뭐가 보인다? 핵산 핵산. 자, 요거 하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핵산. 핵산이 뭐지? 이렇게 세포가 있어. 얘는 세포야. 세포고, 세포가 있으면 여기에 누가 있을 거다? 세포막이 있을 거다.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막 안쪽에 핵이 있어요. 핵. 근데 핵 안에 어머나 핵 안에 유전자, 뭐 염색체 이런 거 들어왔지? 거기에 산성 물질이 있는 거야. 산성 애시드? 맞아요. 산성 물질이 있는 거야. 그게 뉴클레익 애시드. 핵에 있는 산성 물질. 이러나 근데 핵에 있는 산성 물질 뉴클레익 애시드인데 사실은 그게 뉴클레익 애시드 두 가지다. 누구와 누구? DNA와 RNA가 있다. DNA와 RNA가 있다. 그럼 핵 속에 이렇게 두 가닥짜리가 이렇게 있더라. 제가 뭔데? DNA가 RNA가. 땡면 더블 두 가닥으로 있는 거다. DNA라 외웠다. 됐지? 그러면 때로는 이게 유전 정보를 포함을 하지. 맞지? 중요한 거 여기 밖에 나와서 공장에서 만들어야지. 그러면 한 줄짜리 만들어서 야 네가 좀 가서 정보를 좀 줘라. 내 나가버리면 정보 잃어버리면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DNA에서 RNA로 된 전사가 일어날 거고 그래서 RNA가 가서 정보를 전달하겠지. 그래서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 DNA, RNA가 있는데 그거 자 일단 공통점부터 공통점은 일단 단위체가 있습니다. 단위체의 이름이 뭐더라?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뭐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인산당염기. 동그라미 내려와서 오각형 옆에 가서 그러니까 오각형 오른쪽 옆에 왼쪽 옆에 이렇게 연결돼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동그라미가 뭐라고? 인산. 오각형이 뭐라고? 당. 이상하게 삐죽 생긴 게 이게 뭐라고? 염기. 인산당 염기. 그럼 갑자기 어떤 원소로 되는지 되게 궁금한데. 인산에 꼭 어떤 원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인산이니까.
원소로 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당이면 대표적인 당 내지 아는 거 포도당 알지? 포도당은 원소가 뭐지? C6H12O6입니다. CHO CHO 이런 원소 갖고 있어. 염기는 꼭 가져야 되는 원소가 질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핵산을 구성하는 원소는 CHOMP 5가지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 5가지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 됐습니까? 자, 요거 1대1대1이다. 인산당 염기 1대1대1 이름 뭐라고? 뉴클레오타이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쌤이 일단 DNA, RNA 비교를 잠깐 해볼게. DNA는 RNA는 자, 노트에 옆으로 적을 수 있으려나? 공간이 요 정도 될 거거든. 될 건데 많이는 안 복잡할 거라. DNA와 RNA가 있다. 많이 복잡하진 않고 일단 DNA와 RNA가 어떻게 생겼느냐? 구조. DN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몇 가닥? 요쪽 가닥, 요쪽 가닥, 두 가닥. 베베베베 꼬였지? 그치? 무슨 이중 나선 구조. 오케이. 이중 나선 구조. 그 다음에 얘는 단일 사슬 가닥. 이중 나선 구조, 단일 사슬 가닥. 됐습니까? 얘가 하는 기능이 뭘까? 유전 정보를 그래 저장 말고 유전 정보를 저장. 내 나가서 잃어버리면 안 돼. 나 그냥 안에 있을래. 유전 정보 저장. 그치? 그럼 RNA는 네가 가서 대충 좀 알려줘라. 유전 요 두 가지다. 1번 유전 정보를 전달. 그래서 뭐해? 단백질 만들 거야. 어디에? 단백질 합성에 관여. 단백질 합성하기 위해서 유전 정보를 갖다 줄 거야. 됐습니까? yes. 근데 인산당 염기인데 인산은 공통이 돼. 당의 이름이 뭔지 아나? 당의 이름이. 여기게 라이보스는 이렇게 오각형으로 생겼어. 오각형으로 생겼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짓말 조금 하면 탄소 5개에 H2O 물 5개 있어요. 이게 라이보스다. 됐습니까? 탄소 5개, 물 5개 있습니다. 근데 물이 어떻게 있을 거냐? 이 자리가 모서리마다가 탄소가 있는 걸로 상상을 해. 물이 H, O, H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탄소가 있으면 탄소가 이쪽 탄소, 수소, 산소랑 팔 4개. 알테나? 여기 탄소가 하나 있었다면 수소랑 이쪽에 탄소랑 여기 탄소랑 이 밑에 탄소랑 결합 4개 형성. 됐나? 그리고 이 산소 옆에 이렇게 단일 결합해서 수소가 붙으면 될 거잖아. 이게 라이보스. 근데 요 자리만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잡아 먹었는 거 봐. D, 옥시, 라이보스. 이게 뭐라고? D, 옥시. 누가 델리트 키를 눌러서 산소 없애버렸어. 오시전, 산소를 하나 없애버렸다. 디옥시라이보스. 그래서 어디서 따왔다? 디옥시라이보스, 뉴클레익 애시드, 이렇게 DNA다. 라이보스 라 해서 이게 RNA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혹시 기억나? 염기. 염기의 종류 순서에 정보가 들어있지. 맞지? 여기 있는 염기 몇 가지? 4가지. 이름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다시 뭐라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고 여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고. 좀 전에 모르고 말은 유라실 했었대, 처음에. 유라실은 얘 거, 쟤는 유라실 대신 타이민. 그럼 타이민이 포함됐으면 누구 거? DNA 거. 유라실이 포함되면 누구 거? RNA 거. 근데 DNA는 상보적 결합을 하죠. 누가? 염기가. 아까 봤을 때 염기 이렇게 그렸지. 하나 요렇게, 하나는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음량처럼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누구랑 짝꿍, 아데닌, 타이민이랑 짝꿍. 그리고 구아닌, 사이토신이 짝꿍. 혹시 염기 사이의 결합을 짝꿍이 정해져 있다. 뭐적? 상보적 결합. 그치? 염기 사이가 염기의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누가 이렇게 큰 거라 그랬어? 아데닌 구아닌. 아데닌 구아닌은 이 빵빵하게 큰 거죠. 오각형, 육각형 큰 거. 우리 마지막에 시험 대비교에서 쫙 풀면서 했었지, 그지? 아데닌 구아닌. 그러면 아데닌 짝꿍이 누구? 타이민이었지. 구아닌 짝꿍이 사이토신. 혹시 기억나? 얘들끼리 무슨 결합을 하던데? 때 약해? 좀 약하지. 그 점선이었지. 수소 결합이지. 그치? 염기 사이는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이었어. 지퍼 같았다, 그지? 지퍼 같아서 때론 열릴 수가 있었지? 그게 염기 사이의 수소 결합. 자, 아데닌 타이민 몇 줄? 아데닌 타이민. 요게 2줄. 어쨌든 우리가 전치사 at 생각하고 2개짜리. A, B, C. C는 그래도 3번이잖아. 요게 3줄짜리. 수소결합 3줄짜리가 이렇게 있더라. 됐습니까? 그럼 쌤 갑자기 궁금한데. 이건 무슨 결합이라던데? 이온결합이가? 좀 세던데? 공유결합이가? 이온 아이데? 공유결합이다. 다 비금속이잖아. 뉴클레오타이드 안에 있는 얘들 있지? 얘들은 무슨 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DNA가 있고, RNA가 있고, 하는 기능들은 조금 다른데, 선생님이 그러면, 딱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다시 말하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글씨가 좀 많이 날아갔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뭐가 달라졌어? 뉴클레오타이드 앞에 폴리 어떻게 적어? 폴리 어떻게 적게? 이미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영어로 폴리. 다른 말로 많다. 많다. 이게 폴리다.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폴리 많다. 이런 의미다. 그럼 지금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아요? 예스. 자, 이렇게 합니다. 저거 흉내 내라. 인산, 당, 염기. 다른 색깔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내려가서 여기서 인산, 당, 옆에 와서 염기. 또다시 내려와서 인산, 당, 염기. 이런 식으로 쫙 붙어 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요거 이름 뭐라고? 인산, 당. 인산당 돼 있지. 얘들이 뭐를 형성해? 골격을 형성해. 골격을 형성해. 셀까 약할까? 얘는 깨지면 안 돼. 약해. 이쪽에 수소결합 있고 상보적 결합 있는 건 열릴 수도 있어. 얘는 깨지면 안 돼. 골격을 형성할 거니까 무슨 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 결합 좀 센 걸로 되어 있다.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샤가프 법칙. DNA 두 가닥이 있다. DNA 두 가닥에 포함된
누구의 수와 아데닌의 수와 타이민 수는 똑같다. 그리고 구아닌의 수와 사이토신의 수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닥이 있었을 때 여기 아데닌 있으면 여기 타이민 있을 거고 여기 타이민 있으면 여기 아데닌 있을 거니까 두 가닥 안에 건 어쨌든 아데닌 수, 타이민 수는 똑같을 거다. 잘 됐습니까? 뭐 이게 샤가프 법칙 이렇게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법칙은 얘기 안 하더라도 개수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랬습니까? 그걸 퍼센트로 이야기한다. 가능합니까? 일단 진도 여기까지.